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은 이와 같은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할 때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수업 때도 많이 했었지만 우리가 이 fx와 그것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y =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많은 학생들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지 않다라고 했었죠. 이거 정확히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니까 뭐 같을 수도 있고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 이 fx가 증가 함수인 경우는 요 포함 관계가 등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리함수 중에서 증가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 요 두 놈의 교점과 요것의 교점은 아마도 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과 y = x의 교점을 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 요 놈과 y = x의 교점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풀기 위해서 2x-4의 루트를 두고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우리가 제곱을 하겠죠. 흔히 주의할 점이 있었죠. 여기서 뭐야? 우리가 무리함수를, 이제 무리식이죠. 무리식을 제곱을 해서 특히나 교점 같은 것을 구할 때는 무연근이라고, 그죠? 존재하지 않는 근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요거 이제 제곱하면 2차라서 교점이 2개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죠? 어떤 친구가 무연근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아예 딱 두 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연근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연근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양변을 제곱해 버리시면 2x-4는 4x 더하기 4가 되니까 결국은 이항을 해주게 되면 6x 더하기 8이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요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값이 2하고 4이므로 우리가 교점 PQ는 x가 2, y는 당연히 y = x와의 교점이니까 여기 넣어서 y가 x랑 같은 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렇겠죠. 4,4 이렇게 PQ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분 PQ의 제곱은 우리가 빼서 제곱이니까 4, 이것도 빼서 제곱이니까 4에서 8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루트를 씌우고 2를 나누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파이, 즉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함수이고, 그 역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역함수의 함수값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함수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역함수의 어떤 함수값이 주어져 있을 때 가급적이면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나 이렇게 기본 함수가 절대값도 끼고 복잡한데 여기서 함수값 구해버리려면 상당히 역함수 구하면 상당히 피곤해요.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원래 함수에 -3을 넣으면 1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3을 넣어주는 거죠. x에 -3 절대값 플러스 a. 그럼 요거 이제 3이니까 9 플러스 a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상수 a는 -8이기 때문에 이 fx의 모양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요것은 f의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이거 각각의 역함수니까 어차피 뭐 순서도 바꾸고 하는데 이거는 뭐 똑같죠, 그냥. 자, 여기에서 요 값은 우리가 앞에서 마3이라고 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 그죠? 이게 값을 우리가 m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역함수 구할 필요 없고 역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여기 m을 넣으면 마3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다 m을 넣으면 -m의 절대값 m이 마8이 되니까 우리가 m 곱하기 절대값 m은 얼마? -5죠.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m이 음수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 뒤는 양수니까. 그래서 m이 음수이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사실 m 제곱의 형태니까 결국 m은 얼마? 루트 5의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모양은 역함수의
마이너스 13을 넣은 게 n이라는 것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n은 마이너스 13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n의 절대값 n 빼기 8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n 곱하기 절대값 n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항하고 이항해 주시면 5가 되죠. 그럼 이게 양이니까 n도 양이고, 역시나 이게 제곱한 게 5라는 형태이니까, 그리고 n이 양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m에서 n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2 루트 5,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A, B, C 숫자 이렇게 3개를 가정을 할 수 있고, 이게 결국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인데, 요것들을 2개씩 곱한 거에 3개의 합이 뭐가 되라? 홀수가 되라 라는 거야. 요 각각도 어떻습니까? 다 한 개의 어떤 숫자니까 이 세 수의 합이 홀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죠. 이거의 3개의 항, 즉 A, B나 B, C나 CA가 모두 홀수인 경우, 두 번째는 이 3개 중에 어떻게 돼요? 2개는 짝수이고 1개는 뭐다? 홀수인 경우.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요거의 3개의 항인 A, B와 B, C와 CA가 모두 홀수인 경우의 수부터 따져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2개를 곱했을 때 이게 홀수가 되려면 A하고 B가 모두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한 게 홀수이려면 A, B 모두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 B의 경우의 수는 얘가 홀수 셋 중 하나, B도 홀수 셋 중 하나니까 요거의 순서상의 경우의 수는 9가지가 생기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BC도 홀수여야 되고 CA도 홀수여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린 C도 어떻게 됩니까? 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A, B, C의 이와 같은 순서상의 경우의 수는 3개가 다 홀수니까 6개 중에 홀수는 3개, B도 홀수, C도 홀수죠. 따라서 27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A, B, B, C, CA 중에서 2개는 뭡니까? 짝수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 1개는 뭐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A하고 B의 곱을 홀수라고 가정합시다. 다른 게 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곱하기 3을 하겠죠. 그럼 이게 홀수인 경우는 앞서 말했다시피 A도 B도 모두 홀수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즉 B, C나 CA는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위의 상황들 때문에 A, B가 모두 홀수이니까 당연히 C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짝수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가능한 A, B, C의 순서의 쌍은 A, B는 무조건 홀수, C는 무조건 짝수니까 홀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C는 짝수 셋 중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27개인데 이 중에서 곱하기 얼마? 또 3이 들어오죠. 이 3은 어떻게 돼요? 방금 우리는 A, B가 홀수라고 했는데 A, B나 B, C나 CA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가 홀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3가지를 더 곱해서 81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27에 81을 더한 108개, 즉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요건 이렇게 나눌 수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유리함수를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유리함수를 소위 말하는 표준용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x 빼기 3분의 2x 플러스 6에 대해서 이걸 표준용으로 찾기 위해서는 아래 위를 먼저 a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떤 숫자가 와야 된다고 했었어요. x 앞은 1이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아래 위로 a로 나누게 되면 a분의 2x 더하기 a분의 6 그리고 나누기 x 빼기 a분의 3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a분의 1을 앞으로 묶어내셔도 좋습니다. 즉 a분의 1을 묶어내면 그죠?
x 빼기 a분의 3분의 2x 플러스 6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아요. 일단 요 뒤에 걸로 하도록 할게요. 즉 앞에 a분의 1을 묶어낸 상황에서 분모가 x 빼기 a분의 3이니까 이 위에 어떻게 됩니까? 이 x 빼기 a분의 3을 강제로 만들고 플러스 a분의 6 더하기 6 이렇게 세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나누게 되면 2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3분의 a분의 6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a분의 1인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a분의 2 플러스 x 빼기 a분의 3에 여기 이제 a분의 1이 있다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위에다가 올리는 거니까 a 제곱분의 6 플러스 a분의 6 요게 표준형입니다. 그죠? 표준형. 그럼 요놈의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은 x는 a분의 3이고 y의 점근선은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a의 값이 변하여도 x절편과 y절편은 변하지 않는데 절편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절편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 x절편은 y가 0이 돼야 되겠고 이런 유리함수는 y가 0이 되려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보는 게 좋죠. 이게 0이 되려면 분자만, 즉 요 위에 있는 요 분자만 0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6이 0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얼마? 3이 되겠습니다. y절편은 x에 0을 넣는다 했죠? 즉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이 식에다 x에 0을 넣어보세요. 분모는 마이너스 3이고 분자는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따라서 x절편은 마이너스 3, y절편은 마이너스 2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죠. 따라서 이 첫 번째는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니은은 두 점근선이 x는 m, y는 n일 때, 즉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미리 구했으니까 m이 얼마였어요? a분의 3이고 n은 얼마? a분의 2죠. 따라서 n 나누기 m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a 날아가니까 이게 맞죠, 그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지문도 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은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이거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럴 때 편하라고 우리가 앞서서 말한 이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잡아줬죠. 표준형의 특징은 뭐라 그랬었어요? 수업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1이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분모가 ax에 6a 플러스 6이니까 분자 분모를 a로 나누죠. 여기 1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어차피 위에는 x는 없으니까 이대로 끝납니다. 요랬을 때 이게 평행이동했을 때 얘랑 일치하려면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즉 k 값에 하나 이 부분. 이 두 개의 부분이 같아야지만 이게 이 휘어진 공률이 똑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경우는 6 플러스 a분의 6이고 우리 원래 fx는 지금 a제곱분의 6 플러스 a분의 6이니까 같지가 않지요. 그죠? 따라서 요 경우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세요. 웬만하면은 표준형으로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이동할 때나 그래프를 볼 때 유리합니다.